내진 성능 목표입니다. 내진 성능, 좀 전에 캐퍼를 얘기하는 목표입니다. 내진 설계는 과거에서 이제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고, 초창기에서는 인명 안전, 라이프 세이프티만 주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많고, 그다음 기술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다양해져 가지고 안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즉시 거주, 그다음에 붕괴 방지 등과 같이 다양한 고려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주 시설 외에도 발전 시설과 같은 산업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인명 안전, 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외에도 내부 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한계 상태, 리밋 스테이트 또는 성능 한계, 퍼포먼스 리미트라고 하고, 이러한 한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OP 사용 중, 그 다음에 즉시 거주, 라이프 세이프티 인명 안전, 그 다음에 붕괴 방지에 대해서 각각 큰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 방지되지 말고 뭐 어떤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즉시 거주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2500년 지진에서 대충 1000년 정도의 크기의 지진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설계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뭐 개념상으로는 2500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앞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답 스펙트럼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조물의 여용력이 얼마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썼는데요. 어찌되었든 OP, IOLS, CP와 같은 일반 구조물의 네 가지 성능 한계, 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확률론적으로 나타내니까 굉장히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50년에 발생할 확률이 2%인 지진이 2500년 지진이고 이 지진에 대해서 붕괴될 확률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확률적인 거를 이제 처음 접하면은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비슷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평생 동안 35%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이 1.2%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구조물에 대해서 나타낸다면은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이 겪을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괴될 확률이 요 다음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란 개념이 과거에는 확률이란 개념이 안 사용되는데 날이 갈수록 계측 데이터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론적인 계산 성능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확률론적인 개념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근래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에서는 이제 지진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성능 한계, 퍼포먼스 리미트 혹은 성능 목표, 퍼포먼스 오브젝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즉시 거주 가능해야 되고요.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중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손상 후 복구가 가능해야 되고 큰 지진에 대해서는 손상이 되었지만은 복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러 개의 다중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성능 한계를 정하여 그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성능 기반 설계라고 합니다. Performance Based Design 혹은 성능 설계, Performance Design이라고 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세부 규정, 요건들을 규정을 세세하게 규정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사양 설계 혹은 규정 중심 설계, 영어로는 Prescriptive Design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이제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이라는 얘기죠.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고
약사에게 갖다 주면 약사는 처방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규정 중심 설계, 사양 설계이고요. 만약에 의사가 이것이 감기다라고 했을 때 감기를 고치는 방법에 따라서 약사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따라서 감기를 고칠 수 있게 목표는 감기를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약사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약사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 규정 중심 사양 설계 같은 경우는 모든 설계자들이 똑같은 방법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성능 기반 설계는 어떤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설계자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것은 감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사들마다 그 감기를 고치는 방법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것이 성능 기반 설계에 해당된다라고요. 그래서 사양 설계가 규정 중심 설계가 지금은 성능 기반 설계로 바뀌고 있고요. 규정 사양 설계는 하중 기반 설계인데 비해서 성능 기반 설계는 일반적으로 변이 기반 설계고요. 그 다음에 사양 설계가 선형 탄성 설계인데 비해서 퍼포먼스 베이스드 디자인 성능 기반 설계는 비탄성 비선형 설계에 해당된다입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은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진 지진공학회를 통해 가지고요. 내진 설계 기준 연구 2라는 그 기본 책자 를 했고요. 이것이 2017년 7월에 가가지고 내진 설계 공통 적용 사항으로 업그레이딩이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진 설계 기준 연구 2하고 그 후 20년 후에 나왔던 그렇게 내진 설계 기준 공통 적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진 등급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등급, 1등급, 특등급. 그리고 구조물별로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세 가지 등급별로 각각의 성능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내진 성능 수준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97년도에 나왔을 때는 기능 수행 수준하고 붕괴 방지 수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지진에 대해서 어, 그것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지진이죠. 큰 지진에 대해서 붕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성능 수준을 제시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수준을 제시했지만은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한 가지 붕괴 방지 수준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앞에 지금 성능 설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지금 건축 구조 기준 2016년도 판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구조 설계란 뭐 강도 설계, 한계 상태 설계, 허용 설계, 허용 응력 설계, 허용 강도 설계법 등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어에 보면은 성능 설계법이라고 해가지고 성능 기반 설계는 아니지만은 성능 설계라는 게 있는데 그 성능이란 것은 안전 성능, 사용 성능, 내구 성능, 친환경 성능들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진 성능 수준은 그전에는 이렇게 기능 수행 수준, 붕괴 방지 수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공통 적용 사항에 보면은 2단계의 거기 성능 수준이 4단계의 성능 수준으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수행 수준은 그대로 있었고요. 즉시 복구, 그 다음에 인명보호에 해당되는 산업시설물 같은 경우에 장기 복구, 그 다음에 복구가 안 되더라도 붕괴 방지하는 이런 네 가지 수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기능 수행 수준으로서는 작은 지진 발생 시 손상이 경미하고 시설물 기능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즉시 복구 수준은 작은 뭐 중규모의 지진 발생 시 손상을 입긴 있는데 손상이 크지가 않아서 단기간 내에 복구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구조물이 손상을 받지만은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구조물이 손상을 받지만은 장기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고,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구조물이 손상이 발생해서 복구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다치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능 기반에 사용되는 성능 수준입니다. 성능 내진 성능 수준입니다.